뭐 제가 그동안 미국 주가에서 좋은 이야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예.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그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3000대보다 지금 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그 우리나라 97년에 외환위기가 뭐냐면 80년대 말에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행 투자하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97년에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도 규모의 정도의 차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업 부채와 예. 은행. 2009년, 2010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요. 그때 세계 평균 보니까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45, 47%까지 갔어요. 예. 특히 건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죠. 그래서 9 내지 10% 성장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업 부채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기업 부실해지고 은행 부실해지고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또 국영기업도 많고요. 예, 국영기업도 많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그 남아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그냥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97년 급격한 위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률이 뭐 7 내지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뭐 잘해야 한 4 내지 5% 이런 거 저성장, 좀 중성장 시대로 들어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전기차 ETF 위주로 또 많이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중인가요? 예,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되는 속도 보니까 뭐 최소한 5배 이상이거든요. 아, 예. 사실 뭐 골드만삭스도 뭐 뉴스 나왔지만 주 테슬라가 너무 중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래서 저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제일 세계에서 빨리 확대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 거리에 지금 독일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는 뭐 5년, 10년 지나면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값싸게 돌아가지고 우리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얘들이 중국서 많이 팔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뭐 차별하는 데인데, 뭐 전기차 분야는 계속 중국의 성장 산업이다. 물론 그 전기차 관련 제가 말씀드린 ETF가 2만 원 넘었다가 최근에 13,000원, 14,000원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뭐 저는 가지고 있다가 뭐 비중만 조절하고 있는데요. 많이 오르면 좀 줄였다가 요새같이 많이 떨어지면 늘리고는 있는데, 그거는 저는 뭐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코스피가 빠질 때 달러, 원유 인버스 ETF를 사시는 것처럼 중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중국 전기차 ETF 100%롱 그냥 이렇게 막 사고 계시는데, 혹시 뭐 반대되는 아이디어로 뭔가 좀 해칭할 수 있는,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금융상품은 뭐 없나요? 그게 인버스 ETF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전기차 ETF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는 이 인버스 ETF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나 뭐 1.5배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중 조절하시면 그래서 인버스 ETF로 제가 인버스는 원유는 한번 뭐 사본 거고요. 인버스 ETF는 주로 리스크 관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TQQQ, SQQQ 두 개의 상품이 각각 플러스 3배, 나스닥 마이너스 3배지 않습니까? 비중 조절이나 투자하는 해지를 이제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는요, 3배짜리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냥 1배짜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제가 그동안 미국 주가에서 좋은 이야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가가 우리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 주가는 아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가는 아직도 그렇게 저평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인버스 3배짜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이런 거 불확실한 시기에는 절대 3배짜리는 2배짜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어떤 이제 추세가 생겼을 때 예. 이때 3배짜리를 하셔야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불안한 시대니까, 불확실한 시대니까, 예, 저는 뭐 3배짜리 하는 거는 절대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약간 증시의 방향성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추세가 상승인지 아래인지 굳어졌다는 걸 보기 위해서 뭐 어떤 지표들을 활용하시나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나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예.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예. 이게 작년 6월을 고점을 치고 지금 8월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지표도 봤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물론 코스피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비중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8월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예. 언제 전환되느냐. 네. 예, 그걸 이제 모델로 계속 예측해 보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은 내년 1, 4분기 안에 그 저점이 나오거든요. 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닥을 어쨌든 내년 1, 4분기 정도면 확인하면서 이제 예. 그때 이제 다시 분위기 상승 반전 여부는 판단을 예, 그렇습니다.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 주셨고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장세 사실 지수는 박스권 재미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종목별로 대나라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앞으로 고용도 미국 고용도 그렇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예. 이거는 뭐 분명히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올 4분기 내년 1, 4분기 상당히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겁니다. 예.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예, 그러면 그 기업 수익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 지금도 저는 미국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기업 이익 전망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러면 이익저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덜 끊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내년 1, 4분기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밸류가 싼 게 아니네요. 예, 이익이 빠질 걸 감안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많이 반영됐다고 예. 생각하는데 미국은 예. 한 번 더 예.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가치가 떨어질 수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년 1, 4분기까지 주식을 사기는 사셔야 되는데 올 4분기 한 30%, 내년 1분기 한 70% 사십시오. 예.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 기업 실적 충격, 실물경의 충격이 한 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실적 쇼크를 어쨌든 한번 대기하면서 현금은 넉넉히 들고 계시다가 내년 예. 1분기까지 좀 지켜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30% 정도는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 할 만한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벨대는 낮으니까요. 밸류상.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신간도 약간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2000도 깨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깨지더라도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20, 30% 저평가됐다. 시간이 가면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변수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추세를 따라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는데 지금 추세 밑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추세에 접근해 가거든요. 예. 추세가 3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가면 거의 간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저는 뭐 주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3천이 넘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3천 때보다 지금 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됐으니까 결국은 추세에 접근하고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은 지금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다. 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김효익 교수님의 남겨주신 명언,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이 말씀 전하면서 진짜 어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잘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